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드디어 포스코도 떴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대졸 신입사원 자기소개서 작성 요거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또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자마자 바로 지금 좀 방송을 찍고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블로그에 제가 반영을 해 놓을 테니까 블로그 주소 여러분이 클릭해 주시면 여기로 들어와서 제가 정리된 내용 다시 조금 더 보실 수 있으니까 블로그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스코의 질문도 바뀌진 않았습니다. 총 4문항이고요. 600자씩에서 총 2,400자. 사실 글자 수를 조금만 더 주면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이번에도 좀 남습니다. 글자 수가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좀 수월하게 표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좀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쓰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포스코가 그 가치에 부합하는 이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라고 해서 600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예전에 현대자동차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포스코는 아직 이걸 1번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1번, 지원동기 및 포부, 그거랑 똑같은 항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동기이기 때문에 지원동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조죠. 구조를 내가 어떻게 잡고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포스코에 대한 내용만 주구장창 쓴다라고 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이 포스코도 4번에 뭐가 있습니까? 이슈가 있죠. 그러면은 그 이슈가 또 역시 포스코나 철강 쪽에 있어서의 이슈가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회사 얘기를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쪽과 좀 연관된 이슈, 1번, 4번이 좀 연관되어 있는 이슈를 쓰면서 결국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기서 이걸 오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내 경험을 쓸 항목들이 별로 없잖아요. 글자 수도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단순히 어떤 회사 지원 동기만 쓴다라기보다는 제가 여기에 표현해 놨지만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직무 지원 동기도 나오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과 좀 다른 부분은 요거를 좀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인 사고다. 뻔하디 뻔한 말입니다. 근데 요렇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써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기반한 사실, 팩트를 써주는 거죠. 근데 제가 삼성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지원 동기는 뭐냐? 산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업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직무예요. 그래서 요 순서를 그대로 이제 갖다 적용시켜 놓되 삼성과 다른 점은 요걸 한번 써주면 된다. 그래서 일단 혁신적인 사고다. 사고만 한 건 아니겠죠. 행동도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젠다를 딱 제시해 주시고, 지금 철강이 사실 좋지 않거든요. 포스코의 실적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좋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특히나 중국 쪽에 있어서의 철강이 굉장히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에서는 철강 가격이 떨어져서 좋지만, 그런 철강을 공급하고 있는 포스코 입장에서는 사실 녹록치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일단 철강 산업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탄소 배출 문제, 그 다음에 세계적인 수요 변동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또 이 탄소 배출은 뗄래야 뗄 수 없죠. 이 철강이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는 좀 이러한 안 좋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탄소는 다 잘 알고 계신 탄소 중립 전략을 선도적으로 도입했고, 2050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하이렉스죠. 또한 포스코는 녹색 수소, 친환경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협업을 통해 탄소 배출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히 뭐 포스코가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다, 좋은 실적이다라고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쓰는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이건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요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또 포스코가 항상 강조하는 게 등대 공장이잖아요. 스마트 팩토리죠. 이런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이런 때에는 생산 효율성을 높여야지. 그다음에 동시에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도 추구해야지. 그래서 일단 비용 따는 줄이고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저가랑 경쟁할 때 품질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또 뻔하디 뻔한 사실. 결론적으로 뭐냐? 너무 힘주지 말자. 너무 분석하지 말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분석해봤자 부정적인 기사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너무 디테일하게 쓴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어젠다가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니넨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이 정도로만 써주자. 더 이상 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뭡니까? 저는 일단 생산기술 직무로 좀 잡았어요. 제일 많이 지원하시니까. 이 생산기술 직무로 잡았고, 제가, 따로 또 찍진 않겠지만, 설비기술, 그 다음에, 안전환경, 환경안전 쪽도 좀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관리,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품질이죠. 그래서 그런 쪽도 만약에 제가 시간이 된다면 그 내용은 여기 블로그에 담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포스코 자소서라고 해서 보러 들어왔는데 생기만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담아 놓을 테니까 어차피 또 기한도 넉넉하죠.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어떻게 써야 간략하게 쓰는 거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생기로 갔고요. 생산기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기술적 전문성과 현장 프로젝트 경험을 쌓는 데 집중했다. 기술적 전문성과 현장 프로젝트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 어떤 지식,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철강이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단순히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만 이야기한다라기보단 경험한 것도 써주시는 게 좋으니까 그 두 가지 정도를 좀 제시해 주시고,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만약에 철강 공정을 해주셨다면 아주 좋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 빅데이터 AI 아카데미, 특히 포스코 AI 빅데이터 아카데미 하신 분들은 이걸 하실 테니까 철강 공정 요걸 갖다 써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철강이 아니더라도 뭐 반도체도 좋고요. 2차 전지도 좋고요.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 하신 게 있으면 그 공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결국엔 들어가서 하실 일이 요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 최적화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쌓았다. 그래서 나는 뭐가 있냐?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생산 기술이니까 뭐 설비 기술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과 협업해서 생산성 목표로 한 공정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 들어가셔서 하실 일을 해봤다라고 제시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던져 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써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생산기술 직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무도 이렇게 투영시켜서 써보시자. 마지막에 간단한 뭡니까? 포부죠. 그래서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전략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인자 되겠습니다. 클로징 해주셔도 되고 이 부분 없어도 됩니다. 없고 요만큼을 여기에다 더 부여해 주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600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저는 크게 내가 중시하는 가치 제시, 그런 관점으로 산업과 기업의 모습, 그 다음에 나는 그런 관점에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내가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용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포부를 넣으셔도 좋고, 어차피 윗단에 있어서 뭐 해보고 싶은지, 예, 좀 쓰는 거니까. 근데 뭐 이게 여기서 봤을 때에 또 뭐 해보고 싶다라는 게 없네요. 그럼 포부를 써 주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다 품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고 이제 준비된 제가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기여했고 이제 준비된 제가 하겠습니다. 기여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건 써주셔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그럼 다시 정정해서 산업과 기업에 대한 내용, 내가 준비한 내용, 포부까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잡으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넘어가고요.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은 제일 중요한 항목이죠. 질문 자체가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하셨어요? 아니면 어떠한 경험하셨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포부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포션이 요거죠. 요게 이제 당연히 600자 중에 한 8, 90%를 차지해야 될 거고 이 부분에 너무 이렇게 포커싱 맞추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생산기술 직무 역량을 갖추기 위해 보통 한 가지 쓰시지 않을 테니 두 가지를 쓰신다면은 그냥 이렇게 병렬식으로 첫 번째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해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뭐 재료, 금속 관련된 과목 이수하면서 철강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 쌓았어요. 특히나 열 처리, 조직 구조 분석을 통해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했어요. 또한 이 학습만 한 게 아니라 캡스톤 프로젝트 통해서 아까 위에 나왔던 거죠. 제조 공정의 최적화를 연구하는 경험도 쌓았어요. 이때 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해서 부품 설계, 시뮬레이션 수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죠. 간략하게.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경험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해봤습니다라고 기술적 전문성이란 관점에서 내가 수업받은 거, 캡스톤 프로젝트 한 거,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그냥 이해했다라는 것보다도 무엇에 대해서 학습하셨고 무엇에 대해서 좋은 결과값이 나왔는지 이런 것까지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떤 걸 얘기할까 하다가 인턴십, 뭐 이건 어떤 인턴십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하시게 되는 일. 근데 이제 그 중에 품질이라든지 어떤 개선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게 무엇이었는지 간단히 제시. 이때 발생한 설비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뭐 내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 해결 기법,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원인 규명하고 해결한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공정 개선 아이디어 제안했고 실제로 개선된 공정을 적용해서 효율성을 10% 향상시킨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정 효율성을 높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 향상시켰다. 다 둘 다 무엇입니까? 단순히 했다가 아니라 높였다, 성과 얻었다. 이래야만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그게 역량이고요. 단순히 해봤다는 건 역량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하셔야 역량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기술적 전문성 강화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했는데 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건 내가 학교에서 학습했던 거죠. 이론적인 거고 이건 실제 실무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어떤 심화 과정을 내가 잘 해봤다.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경험.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러한 키워드로서 이러한 카테고리화 시켜주는 거 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쓰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입사 후 적용할래? 라는 측면에 있어서 기술적 역량과 도전적 경험 바탕으로 요 생산기술 직무에서 개선 효율성 증대 기여할게. 한마디로 뭡니까? 그냥 열심히 일한다 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하나를 쓰실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요런 거, 요런 실제 공정 개선 경험을 스타 방식으로 쓰시면 될 거고, 그게 아니라 병렬식으로 쓰실 분들은 세 가지는 보세요. 두 가지도 내용이 풍부하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세 가지는 더 짧아지니까 전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뽑아서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2번을 또 작성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번으로 가시죠. 3번은 이제 존중과 배려의 마인드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아니면 협업을 통해 갈등 상황 극복한 건데, 자, 포스코 자소서에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특징은 뭐냐면 다 존중과 배려예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존중과 배려였기 때문에 이걸 조금 뒤틀고자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존중과 배려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존중과 배려만 했다가 끌려가는 측면이 있죠. 존중과 배려를 왜 합니까? 문제 일으키기 싫으니까. 그래서 또 다 모든 지원자들의 이제 어떤 구조가 그래서 좀 약간 비틀어 봤습니다. 뭐냐,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접근 방식. 이게 약간 좀 희소성이 있을 것 같아서 늘 똑같은 이게 아니라, 왜냐면 5R이잖아요. 요렇게 도움 주었거나 아니면 협업 통해서 갈등 상황 극복한 건데 내가 협업을 존중과 배려로 한 게 아니라 효율성과 성과 중심으로 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현실적인 거죠. 자, 무슨 내용이냐. 자, 프로젝트를 했어요. 공정 개선을 위한 설계 프로젝트를 했는데 다 이견이 어디서 나옵니까? 역할 분담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몇몇 팀원들은 야, 나한테 주어진 게 너무 복잡하잖아. 시간도 많이 걸려. 예, 이렇게 해서 생각하며 불만을 표출했고 이에 따라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는 문제가 터졌습니다. 좋아요. 갈등이 터졌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팀장이었던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견을 수렴하는 대신,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표현한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팀장이면은, 그래? 그런 생각도 있구나라고 다 수렴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수렴하는 대신에 팀의 공통 목표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되겠어. 얘네들한테 끌려가면 안 돼. 일단, 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집중해. 그래서 각자 과업의 구체적인 목표, 너는 뭐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니네들이 이걸 해줘야만 전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 즉, 니들이 뭘 힘들어 하는지는 알고, 니들 생각도 맞는데,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니들이 이렇게 해줘야만 프로젝트 성과가 좋아진다라는 부분을 시각화해서 약간 충격을 준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친구들이 약간 불만을 가지는 게 그냥 복잡하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한마디로 뭐예요? 못한다가 아닌 거잖아요. 왜 나한텐 이런 일을 주어지는 거야? 투덜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덜거림을 받아줄 게 아니라 안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주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했고, 그 다음에 니네들이 열심히 해줘야 필수적으로 가는 거야 라는 부분을 인지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그래, 기술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뭐 도와줄 수도 있지만 해결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시간과 자율성 줄게. 그럼 우리가 좀 기다려 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팀원들이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는 계획보다 더 빨리 완료되었고 최종적으로 설계 효율성도 10%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협업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뭐 얘기를 들어주거나 그게 아니라 때로는 효율성과 성과 중심으로 접근 방식 하는 것도 좋다는 걸 깨달았다. 그 얘기가 위에 있어서 밑에 있는 요 배운 점은 지워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관점도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예, 이 존중과 배려하면 여러분의 소재만 조금 다른데, 물론 해당 소재가 이렇게 진짜 철강 공정 개선 프로젝트다. 라고 해서 뭐 나는 이런 대안을 내놨고 너는 저런 대안을 내놨는데 가장 뭔가 타당성 있고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그런 것도 많은데 약간 실질적으로 일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뭐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이. 그런 방식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리더십은 특히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더십은 거기서 발휘해야 되는 리더십은 이런 방식도 있다. 난 이런 방식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표현하고자 했던 게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견을 수렴한다. 이런 부분들.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 네가 하는 일이 프로젝트 성공에 필수적임을 인지하도록 설득을 시켰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계속 다른 자소서 항목을 통해서도 갈등 상황 극복하는 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쓰셔도 돼요. 이 얘기 다 들어주고, 그럼 역할 분담 다시 하고, 또 제가 늘 얘기하는 시너지 낼 수 있도록 다시 하고,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예, 그거보다는 뭐 이번에는 한번 좀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3번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마지막 4번입니다. 4번은 삼성그룹의 3번이죠. 국내외 이슈 중 한 가지 선택해서 견해를 서술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항상 뭐가 생략되어 있다? 최근 우리 기업을 둘러싼, 우리 철강 산업을 둘러싼 이슈 중 한 가지.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갔습니다. 2024년 9월 현재 철강업계는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수요 감소, 고금리,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철강 산업에 안 좋은 영향이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철강 과잉 생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가격이 하락된다. 포스코 입장에선 수익성이 악화된다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환경 규제 맞춰라, 탄소 배출 저감 요구도 주요 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좀 안 좋은 상황. 포스코는 2025년 탄소 중립을 위해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 전기로를 통한 생산 비중 높여서 소비 줄이고 에너지 소비 줄이고 탄소 배출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한 아까 나왔던 거죠.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서 공정의 효율성 극대화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냐? 생산 기술 담당자는 개선,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한 기술적 혁신을 이끌어야 된다. 특히나 친환경 이런 기술들을 현장에 적용하고 데이터 분석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즉 AI 기반의 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 극대화하고 에너지 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제가 SDI죠. SDI 때도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글자 수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조금 더 내용을 살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뻔하잖아요. 포스코가 하고 있는 거. 그럼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 이만큼을 그렇다면 친환경 생산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예.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어떻게 방법을 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등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나는 조금 더 조사해서 넣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이만큼을 줄여주셔도 돼요. 왜 이건 뻔한 거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항목이 특히나 이 4번 항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쪽을 지원할 때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글쎄요 지금은 할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합니까? 업이 안 좋은데.
주위 환경이 안 좋은데. 그럼 이걸 이쪽에 들어가려는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영업 담당자는 그래도 뭐 분석하고 할 텐데 여러분이 그것도 아니라 여러분 그냥 철강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잖아요. 제조단에서. 차라리 그래서 직무단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든 때에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아예 내용을 확 줄여버려서 이런 때 생산기술 담당자는 무엇보다 원가에 관련된 그런 마인드를 갖춰야 되고 원가를 좀 줄이기 위한 노력했던 여러분의 경험을 써주셔도 됩니다. 아예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이 이슈 자체를 너무 핫한 거 아니면 너무 부정적인 거 그런 언급해 줄 필요가 있을까? 면접장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받을 리도 거의 없거든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부한다는 측면에선 좋고 생산기술 담당자가 이런 때 뭘 어떻게 하면 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라도 공부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닐 거라면 그게 아닐 거라면 저는 그냥 이 정도로만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잘 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전략은 포스코에 대한 깊은 기업 분석이라기보단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 경험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현재 시점에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400자 포스코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1번, 2번, 3번, 4번을 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른 직무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저렇게 쓰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우치신 분들은 바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도 공고를 열었죠. 그래서 아마 포스코뿐만 아니라 현대제철도 쓰실 텐데 그 부분도 제가 최대한 지금 저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 자소서도 쓰고 있고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상도 찍고 있고 또 강의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9월은 정신없이 정말 미친 듯이 자소서 쓰는 그런 달이니까 여러분도 또 중간에 추석이 끼어 있잖아요. 약간 흐지부지 되지 마시고 마음 싱숭생숭해지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자소서 쓸 때입니다. 다른 것보다 여기에 좀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포스코 면접 때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포스코 꼭 합격하시길 바라며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